네, 국내 부품 대장주들 지금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1분기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LG이노텍과 삼성전기 전망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송민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호실적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이제 최대 고객사인 이 애플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 13의 이 판매에 호조 영향이 컸습니다. 이 LG이노텍은 현재 이 애플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을 주로 만들고 있는데요. 미중 관계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이 애플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 것이 이 실적 개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이 산업 전장용 고부가 제품인 MLCC와 또 고부가 가치의 그 반도체 패키지 판매가 늘면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성전기는 애플의 M1 프로세서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쟁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이노텍과 삼성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1분기,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내놨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실적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삼성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기의 1분기 매출은 2조 6천억, 영업이익 4,1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 15% 늘었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입니다. 전체 분기 기준으로도 지난 3분기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돋보였던 건 MLCC입니다. 이 MLCC는 전자제품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이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IT 관련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MLCC 매출이 늘어난 이유는 삼성전기가 차량용까지 제품군을 확대하고 이 스마트폰에 넣는 초소형 고용량,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용 MLCC의 경우 아무래도 들어가는 수량이 일반 전자제품에 비해 많다 보니 앞으로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MLCC를 포함한 컴포넌트 부문 매출은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이 광학통신 솔루션도 전년 대비 3%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뤘고 이 패키지 솔루션 부문의 경우 고사양 반도체용 패키지 기판 공급이 확대되며 무려 44%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전자부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회로형 연결용 부품으로 이 MLCC와 마찬가지로 각종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인데요. 최근 애플의 차세대 PC용 프로세서에서 공급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LG이노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LG이노텍의 1분기 매출은 3조 9천억 원으로 28.7%나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도 3,671억 원으로 5.8% 증가했습니다. 애플 수혜주답게 이 아이폰 관련 매출이 LG이노텍의 실적 호조를 견인한 모습인데요. 이 애플의 아이폰 13이 양호한 판매량을 보인 데다 이 저가 모델인 아이폰 SE3 생산이 추가되면서 LG이노텍의 스마트폰용 고성능 카메라 모듈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 부문은 LG이노텍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5G 통신용 반도체의 꾸준한 수요와 전장 제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 기판 소재 사업과 전장 부품 사업은 각각 16%, 18% 증가했습니다. 국내 대표 전자부품 기업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보신 것처럼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기업 실적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LG이노텍부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일단 LG이노텍 하면 애플 이렇게 바로 따라 나오는 관계성이 있는데 일단 애플에서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면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이 아이폰 생산량을 늘리기로 하면서 이 LG이노텍의 수혜 기대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애플은 지난해 말 출시한 아이폰 13 프로 고급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2분기에는 생산량을 900만 대가량 더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이노텍은 원래 이 애플 전자기기의 카메라 모듈을 50%가량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공급 경쟁사인 그 중국의 오필름이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애플 공급사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또 일본 경쟁사인 샤프도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차질이 계속 지속되면서 반사이익으로 LG이노텍의 공급량이 70%로 껑충 뛰어오른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LG이노텍은 생산 능력을 어떻게 보면 확대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광학솔루션
관련 사업 설비 투자에 올해에만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단일 사업부에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좀 궁금한 게 앞서서 이제 뭐 내일 밤 애플 실적을 발표하는데 JP 모건이 일단 생각보다 이렇게 아이폰 판매량이 저조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고 목표 주가도 낮춰 잡았거든요. 좀 네. 영향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 시장에서는 이 아이폰의 올해 그 전체 판매량을 2억 3,500만 대로 좀 추산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에 내놨던 그런 예측보다 1,000만 대가량 좀 감소한 그런 수준이라서 아이폰 판매 감소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LG노텍의 실적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애플의 실적 발표 내일 밤입니다.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삼성전기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아시다시피 MLCC 그리고 첨단 반도체 기판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인데 수요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이 자동차 파워트레인용 MLCC는 전장용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기술 장벽이 높아서 지금까지는 일본 무라타 그리고 TDK 등 이 소수 기업만 좀 양산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삼성전기는 기존에도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디오 또 후방 카메라 등에 들어가는 전장용 MLCC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이 파워트레인용 MLCC를 최근 개발하면서 삼성전기가 전장 사업 진입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전자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첨단 반도체 기판인 이 FC-BGA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삼성전기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부르죠. 네. 그것과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부르는데요. 이와 같은 고사양 칩을 이 FC-BGA라는 기판에 한 번에 올리는 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미세 회로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굉장히 빠르게 전달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경쟁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이 반도체 기판 시장 규모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1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5조 2,25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FC-BGA가 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7조 1,135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굉장히 고무적인 점은 전년보다 이게 40% 가까이 굉장히 급성장을 한 데다가 네.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서 앞으로 이 삼성전기도 FC-BGA 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애플이 기존 M1 프로세서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M2 프로세서를 적용한 신제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도 FC-BGA가 활용이 되고 또 이를 탑재한 애플 신제품이 무려 9종 이상 올해 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FC-BGA 일본과 대만 기업이 주도를 하던 사업이었고 우리 한국이 이 분야가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따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을 중심으로 수조 원대 투자가 좀 예고가 되고 있고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자, 그러면 주가 얘기 한번 또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LG이노텍 주가는 양호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기가 좀 못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먼저 최근 석 달 동안 이 양사의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1월 27일 이제 17만 1,500원을 찍은 이후에 네. 꾸준하게 이제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이제 15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LG이노텍의 오늘 종가는 36만 8천 원이었는데요. 이게 석 달 전인 33만 1천 원보다는 이게 상향 곡선을 좀 지키는 모습입니다. 네. 주가만 놓고 보면은 희비가 조금은 엇갈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이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주가 하락의 이유로 이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그 성능 저하 이슈가 터진 데다가 이 주력 제품 중 하나인 MLCC의 가격 인하 가능성이 이 주가를 좀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주력인 카메라 모듈의 아이폰 공급량이 더 늘어나면서 애플 효과를 좀 톡톡히 본 데다가 네. 이 차기 전장 사업 진출 가능성까지 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주가 전망은 두 기업 모두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중국 코로나 봉쇄가 좀 완화 국면에 들어가고 신규 IT 전자제품이 주로 출시되는 하반기가 되면은 이 두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모두 호조세를 좀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오늘 유튜브 제목은 형보다 나은 동생 삼성 LG 부품주라고 정하고요. 해시태그는 삼성전기 LG이노텍
애플 효과 엇갈린 주가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화 기자였습니다.